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로봇 산업.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던 로봇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재활 로봇부터 사람이 하기 힘든 수중에서의 작업을 완벽히 수행하는 수중 로봇까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만나봅니다. 오래전 공상과학 소설가들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때 그 이야기가 현실화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분야도 군대에서부터 농장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처럼 로봇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로봇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로봇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를 따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로봇 관련 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 설립됐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로봇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창조, 개발하며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수중 청소 로봇이나 노인 간호 로봇, 그리고 뿌리산업 지원용 로봇,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필요한 성화 로봇 등 30여 종의 로봇을 개발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그동안 축적된 로봇 기술들을 로봇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로봇 활용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로봇 산업이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사람과 가까운 로봇, 사람을 위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을 연구 개발 중인 상호작용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영화 속 사람과 교감하는 로봇을 상상하며 연구실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로봇은 보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만 각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화 아이언맨의 로봇 슈트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여기서 로봇을 연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 로봇은 없고 웬 기계들만 잔뜩 있네요? 저희가 저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로봇입니다. 이게 다 로봇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로봇들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게 그 인간이랑 로봇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기능들을 하는 로봇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람이랑 로봇이랑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로봇이 만들어내는 힘을 사람이 느끼게 되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로봇이 알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활 로봇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픈 정도를 로봇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로봇이 힘을 만들어주는 게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움직인다는 점이 아이언맨의 로봇 슈트와 비슷해 보이죠? 다양한 로봇 중 첫 번째로 만나볼 로봇은 하지 재활 로봇입니다. 사람의 다리와 로봇이 하나가 되어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로봇은 뇌졸중 등으로 한쪽 다리가 마비되거나 불편한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그럼 이 로봇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보시면은 이 로봇의 한쪽은, 그러니까 아픈 다리 쪽은 모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쪽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리 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아픈 다리 쪽으로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걸음걸이 상에서 두 개가 보조가 맞춰서 계속 걸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재활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의 아픈 정도를 스스로 파악해 그의 적당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환자의 상태와 재활 정도는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건측은 건강한 다리,
환측은 아픈 다리를 말하죠. 사람마다 걸음걸이와 보행 속도가 다른 만큼 로봇이 환자의 보행 패턴을 파악해 아픈 다리도 건강한 다리와 같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자세를 고정시켜주고 도와줍니다. 박사님, 이거 진짜 이 오른쪽 다리에는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걷게 되네요. 두 번째로 만난 로봇은 얼핏 보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압 측정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로봇은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목이나 손가락을 운동해주는 재활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보통 손목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한쪽으로 굽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물리치료사나 자기가 운동을 해서라도 손가락을 펴줘야 되는 운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그 운동을 대신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이 불편한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상지 재활 로봇. 어떻게 작동하는 로봇인지 제가 직접 착용을 해봤는데요. 로봇에 들어있는 모터가 손목과 손가락을 차례로 펼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받아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신경 자극에 의한 근육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환자의 주도적인 재활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상지 재활 로봇으로 손이나 손가락의 재활 과정을 거친 이후 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악력기를 이용해 측정해봤습니다. 악력기의 측정 내용이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사람마다 다른 패턴을 파악해 재활을 도와준다니 진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섬세한 로봇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다 보면 노약자도 늘어나게 될 거고, 더불어 장애인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로봇의 핵심 기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이라고 하면 모터라고 불리는 액추에이터랑 센서 같은 것들이 모여서 있는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센터에서 차별성이라고 하면 이러한 모터를 제어함에 있어서 힘제어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힘제어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저희가 관심이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다치지 않고 로봇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 더 색다른 로봇을 만나봤는데요. 재활 로봇은 아니지만 반동을 비롯한 게임 화면 속의 물리적 상황이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양방향 시뮬레이션 상호작용 로봇입니다. 제가 직접 타고 조종을 해보니까 화면 속의 모든 상황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요. 실감 플랫폼 로봇은 사용자의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이게 진짜 로봇이 돼서 전쟁에 참여한 것 같아요. 엄마! 깜짝이야. 오! 이 미사일의 생동감 보이세요? 진짜 리얼하다.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살려주는 실감 플랫폼을 이용하면 공사 현장 등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면서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네, 다른 연구기관들을 보면 상용화된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좀 차별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로봇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곧 일반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다른 종류의 로봇을 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팔이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게 되면 실제 앞에 안 보이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머리가 뇌가 좋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그런 로봇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람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로봇들.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상호작용 로봇들이 자리 잡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봇의 가장 큰 쓰임새 중 하나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것인데요. 최근 이곳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일하기 힘든 수중에서 사람 대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인데요. 저와 함께 수중로봇 연구센터로 가보시죠. 최근 우리나라의 미래 해양 개발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수중로봇의 연구와 개발 역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곳 수중로봇 연구센터에선 수중 청소로봇부터 수중 탐사로봇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 해양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한 수중 로봇을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연구실 위쪽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란색의 물체를 가운데 두고 연구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의논 중이었는데요. 이 녀석이 로봇인가요? 네, 현재 보고 있는 이 수중 로봇은 원격 무인 잠수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 두 가지 모드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하이브리드 수중 로봇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호버링 타일이라고 하면 우리 전투기로 놓고 말하면 헬기와 비슷한 그런 어떤 모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넓은 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정밀 탐사 및 작업이 가능한 그런 수중 로봇입니다. 수중 로봇 연구센터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무인 잠수정 로봇 피스로2. 2011년 6월에 개발에 들어가 2012년 현장 실험에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스로2는 심해를 밝혀줄 라이트와 속도계, 로봇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추진기, 그리고 카메라와 소나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와 소나 영상을 이용해 수중에서 실시간 조사와 탐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수중에서 탁도가 좋더라도 5m에서 10m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소나 장비를 활용해 먼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00m까지 보면서 수중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되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물 바깥에 있는 작업자에게 전송합니다. 현재 최대 수심 100m에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수중 작업 환경에 따라 원격 무인 잠수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의 두 가지 기능을 상호 보완이 되도록 복합화했습니다. 원격 무인 잠수정의 경우에는 테더 케이블에 있는 광섬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수중 작업 시에는 자율 무인 잠수정으로 전환해 잠수정이 자체 탑재한 배터리를 이용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 무인 잠수정 모드를 위해서는 수중 로봇이 수중 주변 환경 인지, 상황 판단, 그리고 반응까지의 3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은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이지만 올해 가을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피스로2가 완성되기까지는 어떠한 기술이 더 필요할까요? 현재로서는 원격 무인 잠수정 모드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기초상에서 자율 무인 잠수정 기술에 필요한 어떤 위치 인식 기술이거나 장애물 회피 또는 경로 교행 이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스로2의 탄생은 2009년 처음 개발되었던 피스로 이후 2년여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해온 수중로봇 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탐사 센서 등이 부착되지 않아 실제 해역에 투입되기 어려웠던 피스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것이 피스로2입니다.
이 같은 임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피스로2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하우스 처리장과 하천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수중 탐사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연구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무인잠 수정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피스로2보다 발전된 무인잠 수정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현재 이 피스로 같은 경우에는 수소 환경에서 어떤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됐고, 피스로2는 좀 실내역에서 잔잔한 그런 작업 환경에서 투입될 그런 로봇인데, 앞으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어떤 강조류 환경에서 탐사 작업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꿈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강조류에서 여러 가지 뭐 사건도 터졌지만 강조류 환경에서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중 로봇이 하나의 큰 어떤 도전이 과제가 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어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중 로봇을 개발하는 게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중 로봇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인데요. 창조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로봇에 살고 로봇에 죽는다. 로봇과 함께 24시간을 함께하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연구원 3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뭔가 로봇 하면 그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상당히 동화적인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로봇을 연구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만화나 로봇 태권브이 같은 그런 만화를 통해서 많이 보면서 이제 꿈은 그때부터 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로봇 연구원에 이제 지원하고 근무를 계속 하게 된 시작이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용식 연구원님은요?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회사를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대학원을 진학할 때 그때쯤 돼서 이제 제가 실제로 하는 연구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재활 쪽에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재활 로봇을 연구를 하셨고 또 로봇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실험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봇을 많이 접하게 되고 로봇을 이용해서 재활도 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로봇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연구실 안에 네. 재활과 로봇이 함께 있었던 게 지금 큰 도움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성호 연구원님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무작정 로봇 동아리를 들었어요. 그냥 뭐 로봇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궁금증이 한번 제일 처음에 로봇을 시작했고 와 진짜 로봇을 나도 만들 수 있구나. 재밌다 해서 계속적으로 대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를 대학교 3학년 때 그거에 또 연이 또 되어서 인턴하고 이제 직원이 되게 됐죠. 그럼 그때 처음 만들었던 로봇 저는 라인 트랜스퍼를 제일 처음 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로봇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로봇이 어떻게 보면 되게 뜻깊은 로봇이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집에도 있는 거예요. 아직 집에 가지고 계세요? 네. 정말 이 로봇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것 같아요. 또 로봇을 그만큼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많이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 들어왔을 때 본 로봇 중에 기억에 남는 로봇이 있다. 하나, 둘, 셋. 어떤 로봇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여기 제일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쯤일 거예요.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눈으로 처음 봤어요. 아마 지금 박용식 연구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시던 연구인데 그걸 보고 와 정말로 내가 저걸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다니 라고 해서 되게 좀 놀랐던 기억은 있어요. 지금은 완성된 형태인가요, 그럼? 연구가
중단돼 있는 상태죠. 연구를 하시다가 네. 비록 마무리는 못됐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감명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또 같은 분야의 연구원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신 연구원님은 뭐 없을까요, 그래도? 근데 그런 로봇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로봇들을 보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만큼 어떤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연구원에 처음 생길 때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에 들어오면서 뭐 인상 깊었던 로봇이 없죠. 그때는 로봇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연구원 자체에. 당연히 없는 거고. 다른 이제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인상 깊은 로봇은 많이 있죠, 사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휴머노이드를 했으니까 일본의 아시모 로봇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걷고 뛰는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로봇들을 보면 이제 좀 충격을 좀 받죠. 그런데도 조금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로봇을 연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죠? 네, 생기죠. 나중에는 언젠간 우리나라가 로봇계의 1인자가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좀 힘든가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선두에는 여기 연구원이 서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 연구원 선두에는 세 분이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요. 근데 세 분 다 상호작용 센터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호작용하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간의 교류를 많이 생각하곤 하는데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참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하나, 둘, 셋. 그쵸. 그럼 이번에는 연구원님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촉각 모듈이라는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잘 만들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제 앞이 안 보이시고 불편하시지만 이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로봇이고 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앞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사람과 로봇과 장치가 어떤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이 안 되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정은 정말 어렵겠지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럼 연구원님은요? 이게 로봇이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공지능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바가 쉽게 전달되기를 항상 기대를 해요. 근데 그게 실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걸 구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면 사용자들은 만족을 못하죠. 이게 상호작용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다 훈련이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일일이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연구하시는 분과 실생활에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그 일반 사람들의 어떤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 같은데요. 그러면 연구원님은요?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좀 손해야. 정답은. 뭐 비슷해요. 영화에 보면은 아이언맨 보잖아요. 아이언맨 보면은 그 주인공이 원하는 뜻하는 바대로 그 입혀져 있는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다 인지하고 관절 하나하나까지. 근데 그런 기술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또 되게 좀 짧게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많이 기대하죠. 기술적인 면이나 뭐 연구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그까지 못 가는 것도 많지만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영화에서 보면 로봇이 거의 자기만의 판단, 어떤 의식, 생각 다 해서 알아서 행동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건 많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로봇이라는 게 그 로봇 기술만 먼저 이제 계속 연구해서 앞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재도 따라야 되고 그 부품들, 센서들 이런 것들이 다 따라줘야 돼요. 그런 게 정밀도도 필요하고 집적화, 소형화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한 아이언맨 정도는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건 말고요. 진짜 전신으로 해서 다 입고 조금 이제 사람의 근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쏘는 건 말고요. 그럼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일자리를 뺏어버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더 안 좋은 일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테스트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협조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최대한 저희도 하는 게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 사람이 주가 되고 로봇이 부가 되는 어시스트 해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죠. 잘 조율해 주실 거죠? 조율하고 싶지 않아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계신 연구원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